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마지막 연휴인데요. 오늘은 중국 헝다그룹에 부도가 나서 2008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와서 그거 관련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컵에 물이 반만 남았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을 내가 반을 먹었는데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중국 헝다그룹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하지? 내 주식 폭락하는 거 아니야? 망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그렇지만 또 그 위기를 또 기회를 삼아서 굉장히 돈을 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런 폭락의 좀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폭락이 되는지, 주식과 부동산과 금융상품들은 어떻게 이제 이런 폭락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진행되는지, 조금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헝다그룹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악재죠. 세계 경제에 얼마만큼 파장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주가가 이제 내일 이제 개장을 하겠죠. 오늘 지금 촬영하는 게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전 세계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추석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선진국 주식들은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일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질 걸로 예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이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손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그 주식을 진짜 빚내서 다 투자하지 않고 현금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할 때 항상 올인을 하면 안 돼요. 올인 100% 확신을 갖고 올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풀 베팅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좋은 기회에 또 이제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끓여서 풀 베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200원, 1,300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무조건 다 불리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 상품 경쟁력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그 경쟁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핸드폰을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굉장히 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 기업한테는 이제 굉장히 호재, 가격 경쟁력이 이제 커지는 거니까 호재란 얘기고, 그렇다고 보면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떨어지는 주식 중에서도 이런 수출 기업들 중에서 좀 저평가돼 있고 그동안 좀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본인들이 좀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들을 이제 그런 주식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을 한 번에 사는 것보다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사고 떨어질 때 한 번 사고, 좀 더 떨어지면 한 번 더 사고, 3번에 나눠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게 주식은 뭐다? 선행지표거든요. 선행지표.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주식이 먼저 항상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후행지표라고 해서, 부동산은 그나마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당장 부동산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급매물이 나오고, 또 매매가 주식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주식을 먼저 투자해서 싸게 산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차가 발생해서 좀 수익이 원 가격, 모든 자산 가치는 다시 원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처분해서 좀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눈여겨봤던 단지들이 이런 외부 충격의 여파로 좀 떨어지거나 급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잡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달러 갖고 계신 분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 달러 같은 경우 오히려 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환율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달러를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다. 네. 이거를 머릿속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도 경험을 해보니까 북한이 뭐 도발을 해서 주가가 출렁거린다거나 아니면 9.11 테러 때라든가 아니면 2004년 카드채 대란이었다든가 그리스발 위기였다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라든가 그 세계적인 그런 악재들이 돌출했을 때 오히려 그런 기회를 발판으로 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위기를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모든 언론 뉴스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용기를 내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힘들고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냥 투자를 못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용감하게 좀 위기를 기회 삼아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돌이켜보면 오히려 수익률은 굉장히 더 나쁘지 않고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고요. 그 힘든 거를 여러분들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돈, 아주 작은 돈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